예, 지금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라는 조직이 2020년 7월에 설립을 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서 평화통일 관련 교육사업 및 정책 생산, 그리고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 양성,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평화경제실천사업, 연구 결과의 발간 및 출판 홍보사업, 또 유관단체와 인적 교류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문의, 가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평학당은 거기 나와 있듯이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발표, 질의응답, 토론함으로써 즐겁게 공부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가 지금 12번째 학당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그 현재 교육학 박사이시고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박미자 선생님께 해 주실 건데요. 강의 내용은 평화통일 교육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또 6.15 공동선언과 평화통일 교육, 제발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또 국회는 응답하라. 얼마 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에 관한 말씀을 선생님 경험을 포함해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박미자 선생님에게 그 바톤을 넘겨서 강의를 듣기로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훈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2월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늦게 받았습니다. 아마 60이 넘어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 정교조가요, 부당하게 정교조 활동이나 또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하다 이렇게 해지게 되면 정년 퇴임 시까지 이제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교사로 받았던 그동안의 임금을 다 지급해 주면서 정년까지 활동을 보장해 줍니다. 참 대단한 자랑스러운 저는 조직이 바로 정교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교육사를 세계적인 노동조합사를 다 연구해 봐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동지애를 발휘해 주는 그런 노동조합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봉 교수님?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참교육연구소 일도 하고 또 6.15 교육위원장 일도 하고 또 우리 한평회의에서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서두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질문의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데 아직도 있나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 작년 1월 9일자로 국가보안법 7조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교단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재판을 무려 8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이적단체 결성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적단체 결성, 남북회합, 교리협력법 위반, 회합통신법 위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이렇게 5가지로 저를 어마무시하잖아요. 저희 가족도 엄청 놀랬고요. 저희 압수수색하고 이 혐의로 저를 기소한다 했을 때 사실 저는 저를 이적단체 결성으로 유죄받으면 저희 교사들과 전교조가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 8년 동안의 재판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앞에 4가지가 다 무죄 혐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 이거는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냥 심지어는 태백산맥도 한때는 이적 표현물이었고요. 그리고 전태일 평전도 이적 표현물이었습니다. 전교조 교사 중에 한 분은 간디학교 역사교사인데요. 5.18 광주항쟁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과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10년을 사찰을 했고요. 8년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그래도 너무나도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2010년 1월 9일자로 파면을 받고 난 뒤에 제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우리 세대에 끝장내야 된다.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야 된다. 인간을 너무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5월 달에 안소희 파주시 3선 의원입니다. 무려. 그런데 혁명동지가라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 증거 자료가 있었겠죠. 녹음 테이프가. 그걸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이적 행위로 파면이 됐습니다. 무려 이분도 8년 이상을 그 재판을 과정이었고, 그 혁명 동지가라는 노래를 작곡한 백자 가수가 그런 노래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증언을 했지만 그것을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고, 그리고 아니 이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이 자료를 보는지, 이거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목적이 아니다. 난 좀 더 연구하기 위한 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검사나 판사가 당신은 그런 목적이야. 그럼 끝입니다. 이런 참 21세기에 뭐 경제대국 몇 위?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이런 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직 교사가 있고 해직 또 그 시의원이 있고, 심지어는 요 며칠 사이에는 10만 입법 청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이 아마 9일 만에 최단시간에 쫙 그렇게 성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국가보안법 발동을 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이정훈 4.27 시대 연구원 체포해 갔잖아요. 도대체 그가 얼마나 나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행위를 했다고 또 체포를 해갑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이고요. 실제 현재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국가보안법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얼마나 비교육적인지 그거부터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 두 남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그 남동생이 그렇죠. 누나에게, 누나, 우리 아버지는 아무데도 빨간 데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빨갱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도 아무데도 빨갛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빨갱이 자식, 빨갱이 새끼라고 해? 저는 이게 태백산맥 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저의 그 성장 과정과 결부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되었을 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서 있었는데요. 조카들이 그때 4학년 그리고 2학년이었어요. 그때 김일성 주석께서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2학년짜리 조카애가 이모, 아무래도 형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형이 나를 막 입을 막고 배를 주먹으로 때려요. 아니, 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 사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김일성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김일성 씨도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선생님이 우리들 앞에서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김일성 할아버지라고 하면 어떨까 형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모. 그랬더니 4학년짜리 형이 입을 막고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너 죽어. 큰일 나. 절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마. 너 이런 이야기 어디에서 안 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이 못 믿어서 다시 주먹으로 막 배를 때리면서 절대 하지 말라. 우리 가족은 다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1989년이죠. 2010, 2019년입니다. 2019년이면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고 박근혜 정부 때 직위 해제되었다가 2018년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 또 뭐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 그래서 제가 학교로 복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막 쫙 몰려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빨리 달려가서 애들을 부둥켜 안고 말렸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애를 보니까 우리 반 애예요. 데리고 우리 반 애와 제가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애 둘이 데리고 제가 교무실로 왔어요. 왜 싸웠어? 왜 그렇게 죽을 듯이 치고 패고 싸워? 이랬더니 우리 반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새끼가 선생님 간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싸운 애가 야, 넌 네이버도 안 보냐? 네이버에 박미자 쳐봐. 쫙 떠. 얼마나 재판받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고 선생님이 우리 국가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엄청 오해가 심각하다가 지금 잠시 다시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어른들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잘 풀어나갈게. 너희들은 이 문제로 안 싸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을 화해시키고 돌려보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또 여기에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는, 그리고 부모로서 국가보안법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그냥 그 모든 사상과 이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냥 어떻습니까? 인간교육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교육 정말 안 되고요. 평화통일 교육 안 되고요. 그냥 인간성에 대한 교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평화통일 교육은 지금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평화통일 교육의 지침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원이 평화통일교육 지침서를 만들어서 초중고 교사들이 이거에 의거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은 그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그 평화통일교육법에 의하면요, 교사가 잘못된 교육을 했었을 경우에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교육을 했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바꾼다고 지금 발의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현재 상태에는 국가보안법 7조를 작년 2020년 10월에 이규민 의원 등 15분의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 삭제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안 된 상태로 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 가지 일은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 청구가 되었어요. 위헌심판 청구는 현장의 재판장이 이거 재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위헌심판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4월에 위헌심판 청구됐는데 그것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도 하지 않고 해를 넘겼고 현재도 심사도 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질문 몇 가지가 들어와서 질문부터 먼저 하면서 이것 또한 강의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의 민족해방혁명 노선을 폐기했다면 우리도 국가보안법이나 북한 방송, 신문 등 정보를 이용하는 법률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적극 동의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북을 좋게 말하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요? 이 일은 실제로 2018년 4월 27일 있었던 일입니다.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이 어떤 날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 날이었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영상을 틀어주고 같이 지켜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도 인상 훈훈하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심장이 떨리는 교사들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또 인상이 좋다. 생각보다 똑똑하지요? 이런 말을 해서 학부모 항의 전화를 다음날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위트도 있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적극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틀이 채 안 돼서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제가 해당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4번 항목은요. 우리가 국방 예산도 많고 왜 북의 신문이나 방송을 못 보게 합니까? 정말 왜 그러는지 대토론에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니었나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왜 아직도 추진을 하지 않는지요? 매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지요? 네, 월요일 날 하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재판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 최소한 지금 위헌 심판이 청구된 7조부터라도 하루빨리 위헌 심판을 하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민주 시민교육을 다 같이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인 시위는 지금 현재 거의 60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인 시위의 굉장한 큰 특징은 한 번 1인 시위 하신 분이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분을 추천해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일부러 올라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실무진이 1인 시위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분이 오시면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인 저와 사무처장이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피켓 드리고 그리고 그 사진 같이 찍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담당하는 분이 같이 오셔서 또 영상 인터뷰도 합니다. 영상 인터뷰에서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3, 4분 정도로 편집해서 각 단체 방에도 올리고 저희가 아예 유튜브 방을 만들어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됐고요. 또 많은 풀뿌리 단체에서부터 그리고 전국적인 단체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평 회의에도 우리 제안을 드려서 아마 6월 21일 날 한평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오셔서 이종원 사무처장님 오셔서 한평을 대표해서 먼저 1인 시위 포문을 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후에 참여를 연락해서 신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맞이하고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이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한 목적은요. 그들이 점심 먹으러 갈 때 우리를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중하게 1인 시위를 해주신 이 분께서 저희랑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후에 활동에 대한 거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면서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강의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익숙한 방식을 좀 한두 가지는 겸비를 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해서요. 공유가 되어 있는 우리 그 PT를 몇 장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PPT를 보다가 또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풀어가다가 또 PPT를 보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라는 것은 사실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이것을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강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질문하고 싶거나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방에 있는 걸 다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답변을 해드리면서 중간중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하려면 좀 뻘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답변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서요, 그, 보겠습니다. 공유 누르고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네네, 네. 예. 이 장면은 2006년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행복했던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6년이면 참여정부 때 굉장히 남북 교류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됐었고요. 또한 저희 교육자들도 남과 북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오고 갔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얼굴 보이시죠? 권혜요 씨입니다. 권혜요 씨의 젊은 시절입니다. 그때 어린이 영양 빵공장, 평양 어린이 영양 빵공장 권혜요 씨가 홍보대사였어요. 그래서 6.15 남북 공동 수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면서 문정중학교입니다. 여기 용인에. 그리고 이때는 2004년 7월 남북 교육자 통일 행사를 통해서 정교조와 한국교총과 북의 교직동이 세 단체가 6.15 공동선언 교육본부를 결성합니다. 2005년에. 그리고 교육본부를 2005년 3월에 결성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공동 사업으로 6.15 남북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2005년과 2006년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는 이렇게 아주 전국적인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시범 수업으로 한국교총에서 먼저 시범 수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본 수업입니다.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기가 우리 함께 공유하고 계신 이근덕 훈장님, 네, 소리 해제 음소거 하시고 예. 해제하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어디인 것 같습니까?
질문하신 걸로 봐서 북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체로 이거 여기를 보고 북한이라고 많이들 하세요. 아, 네. 예. 그런데 그 대체로 한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중앙에 계신 세 분이 북쪽에서 오신 교육자 대표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또 세 분이 남쪽에서 참여하신 대표단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 해외에서 해외 교육본부에서 오신 대표단들도 여기 같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이 해외 대표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북 남쪽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남쪽에 29살 먹은 김수희 선생님께서 남과 북을 대표해서 분단의 역사상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에 교육자 대표단을 모시고 공개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아마 도서관의 의자를 체육관으로 옮겨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장소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굉장히 교육자라면, 교사라면, 또 학부모라면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정말 생각하고 되새겨서 우리의 어떤 과제와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때 어쩌면 그 뜻하지도 않게요. 2006년에 광주에서 6.15 남북 공동행사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목포에서 문화재, 북쪽 예술단이 온 문화행사를 하고 광주에서 6.15 남북 공동행사를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방문해서 6.15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게도 공동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이 수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보수 진영, 보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수구 꼴통 진영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광주에서 이 수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달간을 광주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2006년이라면 그 교육감이 현재처럼 그렇게 진보적 입장을 가진 교육감은 아니었기 때문에 광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때 이 수업을 받고 난 학생들이 KBS와 MBC에서 인터뷰했었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생을 통틀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북쪽에 이렇게 대표단 선생님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웠다.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2003년 남북교육자 상봉행사가 처음으로 평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2004년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금강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이 대회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실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행사에 지금 북의 리설주 여사께서 그때 이 대회에 중학생으로서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 사진도 있는데요. 제가 사진까지 같이 공유할
그럴 거는 느끼지 못해서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학생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은 리설주야요. 이렇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힘입어서 2005년 행사가 있었고요. 아까 2006년 남북 공동수업 용인 문정중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했고 광주 무진중학교에서 실제로 우리는 그때 준비할 때만 해도요. 실제 광주 무진중학교에서 이렇게 남북 공동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예. 정말 눈물겹고 이분들이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해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북에 모란봉 제1중학교도 방문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교류가 중단됩니다. 2008년이죠. 2016년까지 대결과 적대적 관계가 진행되고요. 평화통일교육은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 통일교육원에서 평화통일교육 지침서를 만들 때 그렇게 적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교육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학교 교육에서 북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2008년에서 2016년까지는 안보 교육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교육을 한다. 이렇게 통일교육 지침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안보교육에 입각해서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사실에 의거해서 북과 남을 이해하면서 존중했을 때 그때 평화통일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평화통일 교육에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섭섭합니다. 제가 평화통일교육 지침서를 분석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거에 의거해서 교육하라라는 그런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에 의거해서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평화통일을 하라라는 지침서로 바꾸어지기를 촛불 정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계속 열망하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검토를 했습니다. 바뀌지 않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남북 교육자 교류 행사에 대한 모든 활동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뭐라 할까요? 탄압이라 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돌아봐도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요. 2012년 1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제가 2011년, 12년은 제가 정교조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선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진행 중이었고요. 이러한 대중단체의 선거를 통한 그런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의견 그룹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있어야만이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누가 선거운동을 해줍니까?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선거를 나가면서 저랑 함께 평화통일교육 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의견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이랑 함께 공약도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러닝메이트니까 위원장과 수석입니다. 제가 수석으로 결합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었던 의견 그룹이 이름도 혹시라도 뭐 변혁, 개혁 이런 말 들어가면 혹시 또 예민하게 반응할까봐 이름도 진짜 꼬지게 지었습니다. 새시대 교육운동. 그렇게 새 시대라는 이름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교육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새 시대 교육운동이 이적단체로 명시되면서 이적단체 결성, 제가 우리 신재환 대표님께 그때 저의 그 변호를 맡아주신 대표 변호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시대 교육운동 대표로 이렇게 이적단체로 그렇게 기소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신재환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적단체는요,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작은 원룸에서 임시 거처를 있었는데요. 그 새벽에 정말 야비해요. 그냥 국정원입니다. 똑똑똑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국정원 분들에게 또는 경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이제 제 숙소에 우리 아들이 왔어요. 재수생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우리 그, 옆에 그 내발산동 옆에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 갔다 오자. 7시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갔다 오면서, 적당한 곳에 가서 밥을 사 먹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똑똑똑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일요일 새벽에 뭐야? 사실 일요일 7시면 새벽이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아래층 여성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아래층인데요. 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안 좋아서 뭐지?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엄마 아래층이래잖아. 뭔가 좀 물어볼 게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진짜 까만 양복 10여 명이 확 들어오는데요. 정말 기분 안 좋았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그 국민을 이렇게 예의 없이 대하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국민에게 예의 없이 대해도 되냐? 내가 그냥 단순한 국민도 아니고 교사고 또 선거로 합법노동조합의 대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는데 별게 없었다던가 봐요. 그때 가져간 것 중에 북에서 가져온, 제가 제 돈을 주고 북의 양각도 호텔에서,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 1층에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제 책을 사왔는데요. 저는 어디를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저는 동화책을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 그 나라의 어린이들이 어떤 책을 읽나, 그림책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꼭 서점을 들려서 어린이용 그림책을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잘 몰라도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지. 그래서 평양에서도 양각도 호텔에 이렇게 1층에 서점이 있어서 거기 들러서 보다가 봉이김선달 15권 만화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국어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대동강물 팔아먹었다 이 한 줄밖에 모르거든요. 봉이김선달이. 그런데 15권이라는 이 상상력은 뭐지? 이러면서 사갖고 왔던 책이 압수됐고요.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 씨름. 단호에 어떤 북쪽은 또 단호에는 어떤 그, 그, 풍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 압수됐고요. 이적 표현물로 유죄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판사들의 그, 그 지적 상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가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가져온 소지하고 있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보는지도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걸 유죄라고 해서 30년 교사 생활을 파면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30년 동안 연금을 부었던 것도 국가보안법으로 파면된 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공무원연금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와, 진짜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국정원에 조사 한번 받으러 갔다 오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저는 정말 그 대통령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당선될 줄은 몰랐지만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되고 그리고 그 당선되고 첫 번째 했던 기소가 바로 저희 기소였어요. 2013년 2월. 2월 저희 한 10일쯤 기소했거든요. 그리고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2013년이고요. 기소했는데 아까 그 5가지였고요. 기도 안 막히죠. 그리고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2013년 10월에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규정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정교조를 탄압하기 전에 항상 이런 걸 합니다. 기획, 국가보안법, 기획 수사를 하고요. 빨간색 칠을 아주 대대적으로 합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정교조 교사가 저렇게 그러면 정교조는 공격을 받고 없어져도 괜찮겠구나 할 정도로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 저를 기소할 때 현직 교사, 이적단체 결성 혐의, 그리고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이적단체 결성, 어마어마하잖아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회합통신법 위반. 그럼 지금까지 모든 저의 활동이 다 부정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교조 법의 노조의 싸움과 저의 기소의 싸움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무려 거의 8년여간을 진행이 되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엄청 슬퍼 보이죠? 실제 너무 슬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2013년에 기소되고 저는 2년에 정교조 수석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를 합니다. 재판 중이지만 어떻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때요? 직을 최종 판결까지 유지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 복직해서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제가 도서실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서실 담당 교사의 출장으로 도서실 개방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납도서는 반납함에 넣어주세요. 이러고 제가 붙이고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2014년. 제가 그걸 여러 번 붙이면서 이것도 하나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찍어 놨고요. 이 도서실에 이게 붙어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도대체 이 선생님은 출장을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도서실에 있는데 제가 전혀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왔어요.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이 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서 와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봐도 됩니까? 얼마든지 뭐든지 물어봐도 됩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너무 깜찍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랬는지 알아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군 구리면 화암리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네, 제가 전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거봐, 아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얘네들은 제가 고향이 평양, 학교도 평양,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왜요? 간첩이니까.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십니까? 검색해보니까 막 종북의 심장 어쩌고 막 엄청 그때 당시에 보수단체들이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재판장에. 그러면 저보다도 먼저 그, 재판장에 가요, 입구에. 그래가지고 풀랑을 막 걸어요. 풀랑을 거의 제 방에 벽 한 면 정도 되는 풀랑을 엄청 걸고요. 제 사진을 거기다 다 사진을 넣고 화살표 찍 해가지고 종북의 심장, 화살표 찍 해가지고 뭐뭐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막 올라가요. 이걸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니 또 재판받으러 갔다 오셨는데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그 아이들을 떠올리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거침없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 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이러고 차 마시면서 선생님이 지금 국가로부터 엄청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선생님이 정교조 통일위원장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진행하고 그 전에도 통일위원회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이렇게 재판으로 진행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가 학교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2015년 진보 교육감님이셨죠. 인천 교육감님을 압박해서 직위 해제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4월 21일 공문 한 장 달랑 오면서 이제 4월 21일 날 제가 참 그 공문이 오면요. 그냥 학교가 완전 쫙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늘 만났던 저희 반 애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이제 싸우고 우리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하고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면서 곧바로 인천교육청에 들어가서 18일간 20박 21일간 그래서 21일간 농성을 진행하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제가 정장을 입고 근무를 하면서 농성을 진행했고요. 물론 여기서 그 비상 이동형 그거 침대 아니고요. 그거 뭐죠? 침낭 가지고 여기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부당함을 알리고 했고요. 제가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싸우고 뭐 저한테 와서 간첩이냐고 물어보고 이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고 저희 반 아이도 있고 그런데요. 일요일 날 여기 자기 선생님이 있는 곳에 왔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얘네들이 저를 위한 공연을 해줬어요. 이 앞에 약간 넓은 그 마루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4명의 학생들이 유리구슬이라는 노래를 여학생들이 부른 유리구슬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들이 춤을 추고 저한테 율동을 선물해 줬어요. 문화 공연을 해준 거죠. 그리고 언제 제가 영상 아이들이 공연했던 영상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들이 저한테 공연을 하러 오기 위해서 열흘간 학교 끝나면 같이 모여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만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주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으로 이제 나왔죠. 학교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강의도 하고 학부모님과 여러 가지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중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뜻밖에도 네, 화면 공유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책도 쓰게 되고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책, 그다음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미래교육 2권을 책을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해서 썼고요. 이야기하면서 썼고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는 무려 20세를
찍고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강사가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자, 교육자는 누구인가?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는 우리 아이들을 주인으로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돕는 사람, 돕고 지원하는 사람, 이것이 교육자가 아닐까.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아마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자기 성장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주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해요.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땅입니다. 식민지는 사람을 심는 땅이죠. 식민지 교육은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평화통일 교육은 이거에 근거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선서할 때 평화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국민은 우리 초중고 학생도 국민이고요. 대학생도 물론 국민이죠. 따라서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받고 지원받아야 할 그럴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교육법 2조는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한번 그냥 제가 만약에 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나요?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둡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엄청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짐 로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요?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모조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제가 이거를 제 노트에 메모해 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는 거예요. 참고자료 2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마틴 카노이는 가능성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힘있는 타인에 의존하도록 교육하면 제국주의 영구 지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성장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능성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대주의를 하지 않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평화통일 꼭 필요하고 그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학생들이 이렇게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지 대한미국입니까? 사드 성주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 성주여중 학생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런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저는
칠판을 모든 학생이 칠판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리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상 배치를 하고요. 토론을 학생들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는 제가 이 모둠마다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혹시 선생님한테 물어볼 건 없는지 이렇게 할 때 제가 서서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를 이렇게 낮추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의 이런 수업 방법은 배움의 공동체라는 한국 배움의 공동체라는 곳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저 또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수업의 어떤 철학과 이런 수업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죠. 이렇게 디귿자로 제가 거기 앉아서 같이 모둠에서 얘기 나눈 거를 전체로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2019년에 제가 1년간 담임 맡았던 우리 반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은 남녀 비율이 10명 대 10명입니다. 그리고 딱 20명이에요. 너무 토론하기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6월 1일부터 정교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 20명으로 하자, 법제화하자, 이런 법제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14명으로 법제화하자. 또한 그 부분이 왜 그게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제가 담당해서, 제가 참교육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담당해서 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과 6년도에 북에 그 학교를 방문했었고 유치원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 남쪽의 학교보다 북쪽의 학급당 학생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네. 지금 다시 가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데 사문화는 필요 없습니다. 사문화되어 있다는 거는 그냥 죽은 척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때가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제기하면 바로 살아납니다. 없애야 됩니다. 아예 입법 과정을 통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교사 파면됐고요. 2020년에. 그래서 2020년 4월 27일 저희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정교조와 학부모들과 또 교육시민단체들과 이런 풀뿌리 단체들이 먼저 2020년에 결성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국가보안법 문제 자체가 거론이 안 됐습니다. 사문화됐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7조부터 폐지운동 7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자. 학부모님들과 일반 교사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에 너무 무겁고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걸림돌인 7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학부모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7조부터라면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조부터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걸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4월 23일 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를 결성했고요. 그리고 4월 27일 날 4월 27일 날 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그날 시작했는지 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회 1인 시위를 정교조
통일위원장이 제일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님, 그리고 정교조 위원장,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교육단체를 뛰어넘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단체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를 국가보안법 문제를 반드시 국회 안에서 토론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2020년 작년이죠. 11월 5일 날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나서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7분, 10여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이렇게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제목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는 그때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2004년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회 이 의결 토론이 있은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사문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위로와 연대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위로와 연대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또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연대해주고, 너무나 애썼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아픈 역사다,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함께 노래 불러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심지어 그 흔한 상담 치료도 못 받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 거잖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냥 피상적인 상담으로는 치유도 안 되고요. 또 누가 그런 분들을 상담하겠다라고 나선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크고 작은 모든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눈물 닦아주고 촛불 시민들이 함께 위로와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2번 개최했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청주에서 1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경남 창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꼭 전북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방용승 대표님과 이재봉 우리 그 교수님과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서 저희 정교조 전북지부와 함께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주 읍면 단위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런 구도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난 뒤에도 이 눈물을 닦아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올해 3월 4일 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결성됐죠. 저희는 기꺼이 국민행동과 함께 10만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했고요. 무려 9일 만에 10만이 이렇게 달성되었습니다. 우리 한평 회원분들께서도 많이 참가해 주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네. 1화 연대의 시간이었고요. 네. 여기 굉장히 오신 분들이 행복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또 1화 연대의 시간을 이렇게 공연으로 여기 계신 분이 아까 앞서에 말씀드렸던 이 간디학교 10년 그 뭐죠? 사찰 8년 재판 끝에 무죄 받았던 간디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여기 이제 정교조 노래패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요. 이분은 30년 만에 재심을 하고 있는 강성호 선생님입니다. 6월 10일 날 올 돌아오는 내일 모레죠. 6월 10일 날 선고 재판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교사가 된 지 2달 만에 학교에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체포돼서 바로 감옥으로 갔고요. 그리고 교직이 10년 동안 박탈되었습니다. 형을 살았습니다. 가정이 완전 파탄이 났고요. 이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정교조 결성 1989년 정교조 결성을 앞두고 3명의 교사가 북침서를 주장했다라고 그때 정원식 당시 문교부 장관이죠. KBS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정교조는 이런 정교조 교사들이 이렇다 이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고요. 2분은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죄 받았는데 이분은 바로 그렇게 가셔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생들 이게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학생들을 검찰에서 데리고 가서 경찰 조사하고 검찰에서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학생들 입으로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북침서를 주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북침서를 주장했다라고 말한 모월 모일 모시에 선생님이 강성호 선생님이 북침서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재심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렇게 말한 학생이 그날 결석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결석했어요. 네, 나머지 학생들이 다 걔가 들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저도 증언합니다. 그 학생도 나가서 제가 들었습니다. 수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 학생이 결석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강성호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증언한 학생들을 결코 미워할 수 없다. 다 사랑하는 내 제자다. 너무나 우리의 이 국가보안법 현실이 너무나 나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위로와 연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응답하라 국회 진짜 응답해야겠죠. 네, 너무 지금 묵묵부답이라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10만 입법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 기자회견이고요. 이게 제가 있죠. 네. 그리고 이후에 지금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고요. 또 조만간에 또 폐지 법안을 내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좀 가고 여러 가지 어지러우니까 가고 내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내걸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상반기에 올 대선이 쟁점화되기 전에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대선으로 가는 순간 대선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옵니다. 벌써 지금 공안몰이가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봅니다. 이미 그 법원에서 출판 문제 삼지 않고 기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걸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그쵸?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에 지금 범민련 또 청주에 있는 충북 청년들 4명 기소했습니다. 또 범민련 활동가 2명 기소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지금 180석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정말 민주당 너무 어렵다라고 봅니다. 8.15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와 함께 대선을 힘차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평화와 통일 문제까지도 같이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답이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사회 원로 선언을 긴급하게 조직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조직하느라고 아직 선언하지 못하신 분들이 각계각층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종교인들을 필두로 해서 학계 또 이런 원로 선언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 진행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청소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촛불 청소년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1만인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을 조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예, 아유,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네. 시간 딱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 네. 그 공유 풀으신 거죠? 예. 네네. 공유 예. 풀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의 학교 얘기인가요? 네. 믿겨지지 우리나라의 학교 않습니다. 아,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지난번에 김태용 소장님께서 강의하셨던 그 북한 트라우마라는 강의 내용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우리 삶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공정호 선생님 그 질문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예,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하시는 동안에 채팅창으로 네네. 들어온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네네. 우리 공정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예, 예.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네. 이종원 사무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2006년도 6.15 공동선언은 어떤 교재로 수업을 했는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는 2006년 6.15 공동 수업은요, 남북 교육자들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6.15 공동 선언입니다. 네. 2000년에 그 공동 선언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했고요. 그리고 남북의 교육 교류와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그 교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바로바로 이해를 잘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이병헌 선생님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전공은 어떤 것이었고, 네. 학원 논문 주제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사실 제가 학교에 그냥 계속 있었더라면 박사 과정을 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국어교사고요. 제가 국어교사를 하면서 그 국어교사로 발령나기 시험을 보기 전에 준비하면서 정말 그 일제강점기에 숨어서 우리말을 가르쳤던 그 교사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우리 말에 담겨 있는 정신을 잘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말 교육을 하겠다라서 국어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네. 학생들하고 교육을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석사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심리 부분을 했고요.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15년에 제가 좀 해직이 됐잖아요. 그 직위 해제가.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육사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사를 하겠다 했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교육사를 하면 반드시 교육 철학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 따라서 사적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5년간 공부를 했고요. 학위 논문 주제는 평준화, 고교 평준화에 담겨 있는 그런 우리 많은 학부모와 교사, 지역민들의 그런 활동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게 또 그때는 고맙습니다. 5년 예. 전에는 음. 고교 평준화를 정리해 놓자 하고 했었는데 지금 또 그 굉장히 핫해졌어요. 네.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교사들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강태영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이정훈 부원장님의 체포 혐의가 찬양 고무죄가 아닌 통신회합죄 등인 것으로 볼 때 7조라도 폐지하자는 최소한의 주장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완전 폐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려주시죠. 조금만. 쭉 네, 때려주세요. 네. 생각하는데 적어도 목표는 완전 폐지로 잡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국가보안법, 저는 7조라도 폐지하자.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조만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7조부터 폐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이기 때문에 7조가 폐지되면 평화통일교육을 정말 시민교육과 이 학생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근본 목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네.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조는 현재 법안도 상정되어 있고 또 완전 폐지 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 제가 7조부터 헌재가 응답하라고 얘기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재판장들이 무려 세 곳의 재판장이 7조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 심판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빨리 위헌 심판을 심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7조부터 폐지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일한 답은 폐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7조부터 폐지해서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평화통일교육 하고 있는 모든 곳이 저는 평화통일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화통일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굉장하겠죠. 그러면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지금 위헌 심판 청구되어 있는 걸 빨리 심사하시고, 그래서 폐지하고 헌재에서부터, 그리고 국회는 지금 입법 동의 청원되어 있는 걸 논의 시작하시라, 해결하시라, 응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강태형님께 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가보안법이 지금 폐지 논란이 한참 되고 분위기가 떠오르니까 이정훈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그 김성균 그 출판사 대표님 이렇게 막 잡아넣으면서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예, 예. 여당의 지도부와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어지러워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수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지난 1월 개정된 북한 노동상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전국적으로 청산하며 뭔가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본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7조부터 개정하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이건 좀 질문을 조금 전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점을 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수님이나 앞서서 말씀하셨던 강태형님이나 저는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7조냐 완전 폐지냐를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을 하는 순간 저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회피하기에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미 입법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입법 청원이 되어 있고요.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을 10만이 했고 빠른 속도로 했고 우리가 그 요구를 지금 응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7조 개정이 뭐 순차냐 아니냐 이런 논의는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논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예? 저는 예. 이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이분들께도 이런 논쟁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내에 교란을 시키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10만 입법 청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회는 응답하라 라고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촉구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다음, 질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 공유를 조금 내려주시고요. 네. 예. 오늘 좀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퍼져 있는, 저도 제가 2006년도 12월 달에 개성공단을 소위 나무 심기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그때 당시 아마 중학교 2학년이었던 둘째가 아빠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그 변화들은 조금씩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음소거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네, 늘 이사장님. 그런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면 또 이재봉 교수님 말씀 나누실 거고 하실 거죠? 오늘 박미자 선생님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늘 존경하지만 삶을 그대로 투영해서 듣는 내내 아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또 울컥울컥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학자의 입장에서 일제 식민의 법이었던 독립운동을 작살냈던 사회안전법을 그 일제 식민의 후예들이, 일제의 주구들이 반통일 분단유지법으로 한시법으로 만들었던 국가반법을 71년째 실질적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180석 내지는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분단체제를 현장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엄중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사건 또렷이 기억나죠? 2006년 그 시기의 이야기를 2012년, 2013년 오늘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한번 기억을 반추해 볼 게 있습니다. 분단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관련해 가지고 2013년 그 광풍의 시기에는 말입니다. 당시에 현재의 국민의힘이 당시에 새누리당 전국의 모든 거리 골목에다가 빨간색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섬뜩한 이야기죠. 다 거짓이었죠.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문재인 정부 현 6월 이 시기에도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년 대선을 바라보면서 안보 전국을 만들기 위해서 70년 분단 체제가 늘 활용했던 그 분단 유지 천병들은 안보 전국의 국가보안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획되고 있다는 것들. 현 정부 들어서도 약 5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조사를 받거나 사전 출두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분단유지법인데요. 저는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 입장에서 분단체제는 전쟁적 상황을 유지하는 휴전협정체제, 전쟁체제가 있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늘 탄탄히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들을 우리가 직시할 때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이론적 이야기보다도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신 박미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코멘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봉 교수님 한마디 하시죠. 네. 자꾸 저를 그렇게 지목하세요. 한 2, 저도 듣고 3주 싶어요. 전에 서울의 한 활동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한 서너 케이스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이 아니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청원 운동을 했는데 일주일 남짓, 아까 정확하게 9일이라고 네, 하셨던가요? 9일이요. 네. 그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여기에 놀라서 그렇게 이제 즉각 반격을 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10만 청원에 이제 끝나지 않고 이걸 100만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한번 그거 모색해 봅시다. 이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아까 이제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7조부터 폐지, 여기 이제 강조가 되니까 이번에 체포한 사람들은 8조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10만 청원 운동을 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한 거고 7조부터 강조하니까 7조 말고 이제 8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언제쯤 전주에 오신다 그랬죠? 어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7월 제가 정도를 목표로 하고. 네. 저는 잘못 들어가지고 내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년까지 갈 거 뭐 있느냐 아니죠. 빨리 올죠, 없애야지. 올해.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한 두세 사람이 이걸 내놨을 거예요. 네네. 이번에 좀 다그쳐가지고 이거 7월 가기 전에 바로 그렇죠. 그냥 해야 될 거. 왜냐하면 7, 8월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그 당내 경선 때문에 좀 어수선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저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보인 선생님, 오사카 조선인 학교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 근기협회 회장으로 예. 계시고, 네, 예. 처음 안녕하십니까. 뵙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우리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같은 교육하시는 분으로서 한 아니, 말씀 좀 저는 해주시면. 교사는 아닙니다. 아, 예, 예, 교사는 예, 예. 아닌데, 네. 우리 단체나 모임에서 가끔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관 학습도 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북쪽, 일본에 있는 조청년 소속에 있는 그 동포들하고 문화나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 그 통일 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놀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 통일 교육이나 그런 게 참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강의도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예. 어디 분이시죠? 예, 강경숙 선생님. 예, 교수님. 우리 박미자 교육분과위원장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셨다는 그 시간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또 존경하고, 정말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제 경험상 어제 제 조카랑 저도 좀 다툴 일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지금도 좀 서로 굉장히 서먹해지는 게 국방백서에 주적이 네. 북한으로 나와 있는데 왜 고모는 자꾸 그런 교육하면서 음. 그렇게 위험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음. 너무 깜짝 놀랐다면서. 음. 그래서 그 뒤로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의 의식 세계가 그렇죠. 굉장히 단편적이고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굉장히 이제 고딕화돼 버려가지고 어디서부터 이거를 의논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유튜브를 보라고 우리 이재봉 교수님 거를 보내주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거에 반대되는 유튜브를 또 냉큼 3개나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의식에 말랑말랑한 두뇌가 있어야 할 20대 초반의 이 아이들의 뇌는 이미 많이 굳어져 있고 굉장히 구구화되어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이미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평화 통일운동 박미자 우리 교육위원장님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굉장히 피곤했는데 뭐 하나도 안 놓치고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또 담아서 오늘 밤에 드립니다. 네. 삶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오신 그 네. 시간을 존경하는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제가 다음 주 강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그 현대아산의 백천호 상무님께서 현대아산하면 아시죠? 금강산 네네네. 관광, 개성 관광, 이 관광 그에 관련된 일을 해오셨는데 지금 막혀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죠. 남북이 함께하는 도시 개성, 해서 개성공단 개발과 관광 사업의 사례를 쭉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뵙기로 하고요. 한 분 정도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우리 최영숙 선생님. 예, 음소거 하시고, 해제하시고, 예. 박 선생님 너무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나마 박 뵙게 돼서 너무 선생님, 좋아요. 예, 예, 그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도 그 예. 선미 대표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우리 학교 애들 이제 그 책, 그 꽃송이 책을 이제 1부부터 지금 3부까지 매번 이제 주문해서 저희들도 나눠서 보고 여기 있는 한글 학교 또 좀 이렇게 줘서 좀 교장선생님한테 줘서 좀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조금 더 책값을 좀 넉넉하게 줘서 그 책을 다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중학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강연을 들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저는 사실 정교조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울컥해지는데 그렇게 애쓰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탄압을 하고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들도 해외에 살면서 국가보안법에 많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한 10년 동안 한국도 못 들어가고 그 당시에 어휴, 세상에.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했는 제유럽 민족 협의회 같은 데는 우리 임수경 대표 북에 보냈다는 그 이후로 아직도 반국가 단체로 내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반국가 단체로 돼 있어요. 아우, 어, 세상에. 예, 그런 걸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그런 걸 당하니까 더 네. 서러워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우리를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서럽고, 네네. 더 분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이 조그만 힘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한민족 유럽연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이제 사업으로 정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민가협, 유가협 같은 데 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해외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되셨네. 예. 질문이 됐네요, 갑자기. 네. 아니, 저는 사실 해외에 계신 분들께는 저희 국내에 있는 활동가들이 해서 개선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분들도 저희가 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제 유럽 민주협의회가 아직도 네, 반국가 단체인 줄 네, 이런 네. 것들을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입법 청원을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속히 응답하라. 해외도 지금 너무 피해가 많아서 못 살겠다. 이런 그 작은 선언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들도 그 서명 다 했고요. 이렇게 네, 네.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 서명하게끔 그렇게 했고 빨리 좀 이렇게 폐지가 돼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좀 해외에서도 이렇게 아주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그러니까요. 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6대 합의서 정상들 합의서를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냈어요. 보내서 저희들이 그 보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학교 교과서에 그게 올라가야지 학생들이 그걸 배우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지켜나가지 그런 그렇게 정상들이 합의문만 만들어서 그게 새로운 이렇게 정부가 들어오면 또 완전히 도루묵이 되고 그런 걸 정말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독일의 예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민당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민당이 통일을 하고 그런 일괄적인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그런 좀 헌법을 맞습니다. 만들어서 했으면 그리고 그 교육을 특히 우리 후세들한테 그런 게 교과서에 올라와서 이 두 정상이 이런 합의를 봤으니까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는 그런 걸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네네. 정말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매주 우리 최영숙 선생님의 열정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 60여 분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저 유튜브는 잘 모르겠고요. 네, 프랑스, 또 헬싱키, 토론토, 호주, 베를린, 비엔남 이렇게 여러 군데서 또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1시가 거의 다 됐고요. 또 이제 주무셔야죠. 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주무셔야 되거든요. 주무시고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 제가 오늘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는 훈장 이근덕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좋은 시간 되시고 푹 주무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고맙습니다.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고 끝나가니까 많으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을 것 아. 같은데. 네. 예, 박민선 선생님이요. 네. 네네. 그 학생들이 선생님 응원하라고 불러준 노래가 네. 제가 그 좋아하는 곡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짐작하는 그런 그 곡이 맞을까요? 약간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기 전에 여학생들의 유리구슬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을 유리구슬에 비유해서 좀 그 노래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와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네. 팬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예. 오늘 잠 잘 주무시겠네. 아 오늘 이렇게 수업도 잘 듣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연이랄까 만나고 네,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유, 딱 감사합니다. 20초 후에 문 닫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예. 다음에 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아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연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10일 날 재판 잘 받겠습니다. 네. 강성호 선생님이 와 계셨군요. 네, 아이고, 있는 줄 예, 알았으면 예. 목소리 좀 들을 걸. 아, 진짜. 강성호 선생님 한 한 말씀 말씀 하세요. 하세요. 예. 아까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강성호 선생님입니다. 예, 예. 30년 만에 재판, 재심. 아하. 네. 선생님. 박미연 선생님, 네네. 네. 지금 저 한정 오늘도 저 사실 남북 철도 있기 대행진 예, 제가 예. 지금 하고 지금 유튜브 9시부터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10일 날 최후 진술문을 이제 다 썼습니다. 그날 이 결심 공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피고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제자가 스승을 간첩으로 하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 제자의 아픔을 대한민국이 사과를 하라. 사법부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유, 네, 멋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네, 힘내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그날이 네. 선고가 아니라 결심이군요. 예, 좋은 네, 결과 결심. 있길. 예, 그 네. 말씀에 아마 판사가 상당히 그 감동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요, 제가 그 최후 결심할 때 노래를 한 곡 불러 그래요. 스승의 은혜. 아, 왜냐면은 그 당시 89년 노태우 정권 경원식 문교부 장관 담화문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과 믿음이 싹드는 학교 현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정 못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정권에서는 바로 그걸 활용한 거죠, 안기부가. 그 이야기를 제가 꼭 남기려고 그럽니다. 네, 네, 네. 예. 선생님 힘내세요. 네, 네. 네. 네,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십시오.
예, 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